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3개의 라이벌들이 있죠. 메시와 호날두, 코카콜라랑 펩시,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강두천이죠. 벤츠는 럭셔리 컴포트, BMW는 다이내믹 스포츠라는 이 완전히 상반된 캐릭터를 가지고 지난 100년간 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막 서로 막 디스하는 그런 광고도 내고 진짜 장난 아니었죠. 당장 저희 오너들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BMW 타면 괜히 막 벤츠차 시시하다고 한마디 하게 되고, 벤츠 타면 또 아유 BMW 쟤네는 품격이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경쟁은 판매량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기술, 철학, 자존심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징적인 라이벌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엔진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죠. 야, 진짜 충격입니다. 아니, 벤츠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을, 그것도 라이벌 BMW한테 사서 쓴다니, 이게 현실에서 진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3개의 라이벌이 손을 잡게 된 건지 오늘 그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독일 경제지 매니저 매거진에서 최초 보도했고요. 영국 오토카, 미국 카엔드라이버 같은 유력 해외 매체에서 상세히 보도가 되면서 우리한테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초 보도한 매니저 매거진에 따르면요, 대여 모터팍, 대여 에르칠발렌, 메르세데스 und BMW라고 합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엔진 협정을 한다는 거예요. 벤츠가 BMW의 4기통 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엔진 유형이라든지 타임라인, 생산지 등등 이런 세부 사항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오토카가 이 최초 보도를 보고 나서 추가 취재를 하게 됩니다. 오토카에 따르면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협상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의 B48 2.0L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을 CLA, GLA, GLB, GLC, C클래스, E클래스, 그리고 2027년 출시 예정인 이 G바겐의 작은 버전 이 리틀 G 모델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BMW B48 엔진이라는 건 여러분도 익숙한 엔진입니다. 지금 3시리즈, 5시리즈의 330i, 530i 같은 이름으로 이 30i 넘버링을 갖고 있는 4기통 엔진이 B48 엔진이에요. 최고 출력 258마력 정도를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이 BMW에 있어서는 아주 코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48 엔진을 가지고 출력도 줄이고 슐레브라고 하는 이 저공해 기술도 적용하고 해서 만들면 B46이라는 이 20i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BMW의 엔진 중에서는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탑재가 되고 또 많이 팔리는 이런 엔진이 바로 이 B48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엔진을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진은 오스트리아 스테이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탑재가 확정되면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공동 공장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토카의 메르세데스 벤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에 협력 관련해서 공식 발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와, 당장 올해 말이라니 놀랍습니다. 네, 미국 카인드라이버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의 B48 2.0L 터보 4기통 엔진을 GLA, GLB, GLC, CLA, C클래스, E클래스, 그리고 베이비 G클래스 SUV에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벤츠가 CLA의 1.5L 4기통 엔진 갖고 있긴 한데, 이 엔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레인지 익스텐더용으로 설계되지 않아서 PHEV, EREV용 엔진으로 이 BMW의 4기통 엔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요. 카엔드라이버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양사 모두 답변을 거부한 상황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까요. 아무튼 이번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엔진 협력 소식은 단순 카더라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 해외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들에서 앞다퉈서 보도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 엔진을 사서 쓴다는 거,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벤츠가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이 자동차 메이커, 특히 이 독일차 같이 이 엔지니어링에 목숨을 거는 이런 메이커들에게 엔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동력 부품이 아니고 이 브랜드의 상징이고 철학이에요.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건 다 사다 쓰는 겁니다. 바퀴, 타이어 사다 쓰죠. 창문도 사다 씁니다. 변속기까지도 사다 쓰는 경우 있죠. 배터리 사다 씁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사서 쓰죠. 그러면 대체 자동차 메이커가 이 벤츠 배지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엔진을 벤츠가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엔진은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새로운 엔진 개발을 포기하면서 100년간 경쟁해온 이 BMW의 엔진을 사면서까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 엔진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상황 변화입니다. 한 3, 4년 전 2021년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전기차로 완전히 급격하게 전환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급격한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을 선언했었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7월에 미래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라인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고요. 2025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는 오직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엔진, PHEV 기술에 대한 투자는 80% 감소한다라고 아주 파격적이고 야심찬 이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상황이 참 묘상하죠.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계속 성장 중입니다. 작년에도 25% 성장했고요. 올해도 지금 전 세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8%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2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6.3% 오히려 감소했어요. 지금 캐나다도 23% 감소했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지금 성장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죠. 이 퓨처마켓 인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올해 2,778억 달러에서 10년 뒤 2035년에는 1조 9,481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21.5%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연평균 5.5% 이상씩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기차가 미래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이 과도기를 어떻게 버틸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하이브리드는 진짜 최선의 선택지인 겁니다. 기존의 엔진, 변속기, 모터, 배터리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고객들에게는 전기차 맛보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과도기에 최적화된 차로 지금 2035년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작년 2월에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직접 전략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목표 기존의 100%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것에서 최대 50%만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고객과 시장 상황이 전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2030년대까지도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계속 개발하고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에 올인을 하겠다면서 이 내연기관 엔진, 특히 4기통 같은 대중적인 엔진의 개발 비용을 80% 줄여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로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을 최소 10년 이상 더 만들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엔진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유로7 규제에 충족하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려면 그거 못 만듭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소형 중형 라인업에 들어갈 4기통 엔진 요거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기보다는 R&D 비용은 우리 전기차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 기술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엔진도 지금 AMG 8기통 개선하고 그런 데다가 지금 R&D 비용을 쓰고 4기통은 그냥 사서 쓰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요약하면 현재 시장이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전환됐고 이 하이브리드에 쓸 4기통 엔진은 필요한데 요거 내 돈으로 개발하기는 싫어서 엔진을 사서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 엔진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벤츠는 중국 지리 자동차로부터 4기통 엔진을 공급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벤츠가 중국차 엔진을 검토해? 야, 벤츠의 중국 사랑은 진짜 라고 하기에는 사실 약간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지리의 엔진을 쓴다는 게 아니고 지리랑 르노가 합작으로 만든 요 호스 파워트레인이라는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엔진을 쓰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였죠. 물론 호스 파워트레인도 지리가 지분 45%를 가지고 지리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간 그런 회사긴 하지만 이 호스 파워트레인에서 만드는 엔진 자체가 이 벤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엔진이라서 이걸 가지고 이 중국 엔진을 넣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센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호스 파워트레인의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던 건 어느 정도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스 파워트레인의 공장이 중국 저장성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 엔진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츠에 이 호스 파워트레인의 엔진을 탑재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엔진을 중국에서 제조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부여받거든요. 그러면 엔진 같은 이런 고가의 핵심 부품에 25% 관세가 붙는다면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정치적, 상업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벤츠는 중국산 이 호스 파워트레인의 엔진을 탑재하는 걸 포기하게 되고요. 좀 지정학적 리스크 없고 안정적으로 좀 엔진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엔진은 좀 잘 만드는 그런 메이커 없나? 라고 봤더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집에 BMW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벤츠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BMW의 엔진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
BMW 엔진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BMW는 BMW니까 라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랑 소위 말해서 급이 맞잖아요. 만약에 벤츠가 폭스바겐이나 푸조나 뭐 이런 대중 브랜드의 엔진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장에서 원가 절감이다, 프리미엄 폭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BMW는 다르죠.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100년간 경쟁해온 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동급의 라이벌입니다. 급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BMW 엔진을 선택한다는 건 벤츠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는 최선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는 무슨 회사입니까? 바이에른리시의 모터앤베르케, 원래부터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명품 엔진 메이커죠. 올해의 엔진상 뭐 단골 수상자고요. 특히 직렬 엔진, 이 6기통과 4기통 엔진에서는 성능, 효율, 반응성 뭐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죠. 소비자들은 이 BMW 엔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본적인 성능, 품질에 대한 이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는 이 엔진을 사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프리미엄 메이커의 검증된 엔진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스트 월 나띵이라고 벤츠가 얘기하잖아요.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최고를 사온다. 뭐 이렇게 명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벤츠 마케팅 담당자라면 저는 오히려 BMW 엔진 탑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편안함과 품격은 벤츠가, 역동적인 엔진은 BMW가 책임집니다. 최고의 둘이 만나 완성한 궁극의 드라이빙을 경험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 스토리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벤츠와 BMW가 합작한 차를 산다라는 그런 특별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BMW 입장에서는 진짜 마다할 이유가 없는 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MW는 어차피 만든 엔진 대량으로 팔면 더 이득이죠. 벤츠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해서 이 엔진 생산 단가를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거고요. 안정적인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엔진 명가 이미지도 굳힐 수 있죠. 이미 토요타, 랜드로버에도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100년의 라이벌 벤츠마저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는 최고의 엔진 제조사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굳힐 수 있을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 엔진을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 바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엔진이야말로 자동차의 모든 것이었어요. 브랜드의 철학, 가치, 이 모든 게 다 엔진에 담겨 있었죠. 이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야 진짜 제대로 된 자동차 메이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엔진의 자리를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반면 엔진은 언젠가 사라질 과거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벤츠와 BMW의 진짜 경쟁자는 서로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를 연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 또 현대기아 같은 이 전기차의 강자들이죠. 이제는 과거의 적과 손을 잡고 미래의 새로운 적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벤츠와 BMW의 악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